넓은 목초지에 소와 양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얼핏 서부 영화 느낌도 나는 이곳 세포 등판입니다. 예전에 TV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던 목장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 원래는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눈포, 비포, 바람포 이 세 개의 포가 모여 세포라고 불렀다 할 정도로 오목한 세포 땅인 날씨. 눈, 비, 바람이 많은 혹독한 기후에 척박한 토양, 풀도 자라지 않던 곳인데 이곳을 축산기지로 만들었다고 북한은 선전합니다.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군을 아우르는데 약 5만 정보, 1억 5천만 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관령 삼양목장보다 25배 넓습니다. 이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였던 뉴질랜드 펜버 스테이션보다도 2배 정도 넓은데 일단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목장입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2012년 착공해 2017년 준공했습니다. 50년 넘게 걸릴 일을 5년 만에 끝냈다고 자랑하죠. 네. 하지만 개발에는 난관이 많았다네요. 여기도 어김없이 돌격대원과 수만 명의 군인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포등판계관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김국현 소속 부대 군인들의 자연풀판계관 전투장입니다. 화면 보니까 장난 아닌데요. 네. 저렇게 산비탈 나무들을 손으로 낫으로 베고 도로도 만들고 그러네요. 대형 공사했다 하면 북한 군인들 참 고생이 많겠습니다. 북한에서 등판은 산등성이의 넓은 구릉지대를 뜻하는데요. 토질도 개량하고 방풍림도 만들고 여러 단계가 필요했는데 모두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골체 채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집도 건설해야지, 집시송우리도 건설해야지, 저루지도 건설해야지. 이런 과정을 거쳐 과학적 종축 생산기지로 개발했다 선전합니다. 정확한 생산량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2020년 고기 생산량이 4년 전보다 4.5배 늘었고 우유 생산량도 수천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젖소 한 마리가 10kg의 젖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튼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여기서 생산되는 고기와 우유로 어느 정도 충당하겠다는 거죠. 네. 소와 양, 염소 같은 가축 수십만 마리를 키운다는데 인공수정 등의 기술로 우량 품종의 마리수를 4배로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우량 품종의 소정자들 가운데는 한 마리의 무게가 최고 800kg 나가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냉동 가공이나 포장 등 생산 공정을 갖춘 공장도 있습니다. 산성인 토질 개량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뿌리고 적합한 풀을 심으면서 자연 풀판과 인공 풀판을 만들었는데요. 이 땅을 주기적으로 갈아엎어 비료를 뿌리고 계속 토질을 개선해야 하고 겨울철에 먹일 풀을 미리 베어다가 창고에 저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겨울에는 생생한 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풀조림을 하는데 7, 8월 달에 이 마무난 풀을 베개주고 이제 이 땅에다가 조림을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목장에서의 낭만적인 삶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할 일이 엄청 많겠어요. 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했는데 평양이나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 다수 투입됐다고 합니다. 북한은 각종 선전물을 통해 이곳으로 자원한 청년들을 부각하는데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쑥 갈마드는 수도 생활에 대한 생각은 청년들의 가슴속 한 구석에서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다들 극복하고 있다. 진정한 애국자다 치켜 세우는데 글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탄원에 왔다는 청년들 모습은 썩 유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곳 개발을 시도했었는데요. 1946년 김일성 주석은 이곳에 양목장을 건설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소 80마리를 보내기도 하는 등 목장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개간하면 인근 이천강의 수온이 말라 자연재해가 심해질 거란 분석에 2006년에 관련 사업을 중단했었다네요. 그러다가 수온이 마르는 것에 대비해 대규모 저류지를 짓기로 하고 2012년 공사를 재개해서 완공했다는 거죠. 아직 완공된 지 몇 년 안 됐고 해서 북한 당국도 계속 보완을 해나갈 듯합니다. 바람 많은 곳이라 풍력 발전하고 가축 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해 연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도 밝혔었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세포의 지명이 궁예가 왕건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백성들을 베고 피 묻은 칼을 씻은 개울에서 유래했다네요. 이름부터 서늘하고 안타깝네요. 사실 철원에서 가깝고 서울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고지대라 연평균 기온 6도 정도로 서늘하고 9월 말이면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통일되면 관광지로 뜰지도 모르겠네요. 식량 문제 관련 기사가 잇따르는 속에 북한이 요즘 세포 등판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에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